안녕하세요. 저는 해리스 술탄입니다. 서구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 동포들과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에서는 무슬림들이 급진적 이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이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최악의 총리였던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그는 노동당 출신이 아니라 자유당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다이 테러 공격에 급진화된 극단주의 이슬람이 구체적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대응은 이 문제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이민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영어 번역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종교 지도자들 또한 정치적 이슬람과 신앙을 예배가 아닌 권력 획득의 도구로 삼는 초국가적 운동을 분명히 거부해야 하며 신도들에게 이러한 운동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12월 14일 이후에는 호주에서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슬람교 그리고 호주에서 이슬람이 어떻게 실천되고 관리되는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본다이 테러 공격 이후에 죄송합니다. 무슬림들이 말하듯이 그건 급진적 이슬람이 아니라 그냥 이슬람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이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그들의 요구예요. 이 멍청이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급진적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같은 용어들은 사실 무슬림과 이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들입니다. 근본주의 이슬람의 문제는 바로 이슬람의 근본에 있습니다. 알겠죠?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이슬람입니다. 극단주의자가 아닌 무슬림들은 극단주의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슬림이 아니에요. 이걸 보세요. 이 기사는 디 오스트레일리언에 실렸는데 이 신문은 꽤 신뢰받는 호주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맘들은 급진적이거나 극단적인 이슬람이라는 표현을 그만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이 무슬림 개혁을 촉구한 후 최고 이맘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전체 편지를 썼습니다. 꽤 긴 편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레바논 무슬림 협회에서 온 것으로 실패한 총리 스콧 모리슨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는 급진 이슬람이나 정치적 이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참고로 그들은 현재 총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그들은 당신이 새로 제정되고 급하게 통과된 증오 발언법을 스콧 모리슨에게 적용해야 하며 스콧 모리슨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엉망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상원의원, 랜디 파인 상원의원에게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는 방금 이슬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대신 저는 플로리다의 한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살해 협박을 보낸 남성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그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널 죽이러 간다. 네 아이들을 네 앞에서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저에게 이런 살해 협박을 보냈을까요? 참고로 그는 저에게 이런 짓을 한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해외에서 저를 협박했고 미국 입국 중 세관에 체포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단순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면 보통 미소가 지어집니다. 누군가 바루흐 하셈이라고 하면 저도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뜻은 몰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 누가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치면 모두 숨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큰 폭발 소리도요. 이제 이 신사의 변명, 그의 변호는 이럴 겁니다. 제 신앙에서는 저는 이교도를 쫓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무슬림 아이들이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에 낙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텍사스에서 주류 무슬림을 대표한다고 알려진 시민권 단체는 그들이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그런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
그럼 우리도 모스크 앞에 돼지 머리를 던지며 나도 내 종교를 실천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동료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급진적 이슬람이나 이슬람주의자라는 용어를 멈추고 이것이 주류 이슬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급진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는 쪽이 주류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제 연합이슬람 왕국과 프랑키스탄이라고 부르는 곳을 보십시오. 프랑스에서는 공격이 우려되어 새해 전야 축하 행사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일부 무슬림들이 사람들을 공격할까봐 걱정해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많이 취소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옥토버 페스트로 유명한 독일이 말이죠. 크리스마스 마켓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유감입니다. 수십만 명의 무슬림, 평범한 무슬림들을 여러분의 나라로 받아들이는 이 실험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문화, 역사,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최근 북아프리카, 시리아, 중동 출신이 대부분인 5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들이 뭘 할 건지요? 오, 맙소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들은 스페인어로도 더빙되고 있고 꽤 건강하게 성장하는 스페인어 채널도 있습니다. 저는 스페인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읽었는데 온 나라가 우울해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깨어있는 좌파 광신자들이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중들은 조용하거나 그냥 우울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미국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느낌이 듭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아마도 10년, 15년, 20년 후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유럽을 해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백인 유럽인들이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갈 것이고 그것은 미국에게는 좋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서구 이민자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구화되고 문명화되고 교육받았으며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되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제3세계 이주민들과 무슬림들이 나라를 운영하게 되고 이들은 미국을 싫어합니다. 이미 그들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곳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 문명을 싫어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서구 문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놀라운 문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문명, 한국 문명, 그리고 남아시아 문명들도 있죠. 전 세계에는 놀라운 문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 문명은 인류의 정점입니다. 보세요. 서양 문명이 이룩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서양인들이 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고 미국이 그 마지막 보루입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은 영국 시골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영국 시골이 너무 백인 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 대륙에서 백인성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성을 지워야 한다거나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갈색 인종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색 인종 중에 우리가 멸종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백인이나 흑인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픈 점은 유럽에서는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백인들이라는 겁니다. 좌파, 깨어있는 백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흥분한 스페인 여성 영상 들려드렸죠. 다시 추가할 수도 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사회적으로 세뇌된 이주민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파시즘 속에 우리만 남겨두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물론 네, 우리는 그들이 투표하길 원해요. 물론이죠. 네, 우리는 서류를 얻었고 지금 합법화도 이루었어요. 이제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네, 대체 이론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파시스트와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이 나라가 이주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이죠. 저는 정말로 대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파시스트의 대체, 인종차별주의자의 대체, 무임승차자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의 노동자들과 함께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중국인, 흑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로나와 이 나라 전역의 모든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요. 아무튼 랜디 파인 상원의원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통합 이슬람 왕국에서는 지금 사촌 결혼을 합법화해야 하는지 의회에서 토론 중입니다. 샤리아 법 아래에서 살고 싶다면 전 세계에 57개국이 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 나라가 58번째가 되지 않도록 확실히 막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끔찍합니다. 영국에서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샤리아를 합법화할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습니다. 정치 엘리트들은 무슬림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촌 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더 많은 지적장애 아동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보세요. 친애하는 미국인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버지니아 상원의원 사담 살림입니다. 무슬림 의원들이 버지니아에서 이슬람 혐오를 범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부지사 선출 이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담 아슬란 살림을 소개합니다. 그는 벵골계 무슬림이자 민주당원이며 방글라데시에서 온일 세대 이민자로 2023년에 버지니아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어 37지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2026 연일 월 살림의원은 버지니아의 폭행 및 구타 법률에 이슬람 혐오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인 상원법안 624를 발의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법안은 이슬람 혐오를 악의적이거나 편견 혹은 증오로 정의합니다. 좋아요. 이제 이 정의가 폭행 및 구타 혐의에 포함되어 이슬람이나 무슬림을 향한 악의적 편견 또는 증오가 적용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당신이 나는 이슬람을 싫어한다고 말하면 폭행 및 구타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읽어보고 싶어요. 저기서. 자, 여기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무슬림을 향한 증오인가요?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유의 나라였는데. 그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앉아서 다른 데를 보면서 무시하고 우리는 너무 커서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야, 우리는 총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대통령이고 그도 알고 있지만 그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란 오마르와 라시다 탈리브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녀의 선거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라시다 탈리브, 이것 좀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구호가 그녀의 선거구에서 외쳐졌고 그녀의 한심한 반응을 보세요.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네요. 시장도 비난했고 백악관도 비난했는데 라시다 틀라입 하원 의원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그걸 축하하며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걸 원하고 미국을 싫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들 모두 미국을 싫어합니다. 그건 미국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독일에서도 보셨듯이 그들은 서구 문명과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증오합니다. 저는 이걸 압니다. 저도 한때 무슬림이었습니다. 저도 미국을 싫어했습니다. 당신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저는 그것을 증오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이걸 봐야 하죠? 이게 깡패짓 아닌가요? 왜 그들은 어디든 폭격하죠? 하지만 자라면서 문명의 여러 단계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서양인이고 서양에 살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왜 서양이 그렇게 위대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서양 문명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특정한 가치관과 원칙들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관과 원칙들,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들보다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저는 미국의 힘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미국의 힘은 서양의 가치가 지배하도록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우리의 강한 적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죽음을 이라 외치며 심지어 자국 국민도 그들을 싫어합니다.
박살내고 폭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의 국민들은 미국과 함께하고 싶어 하거나 일본과 한국처럼 서방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번 개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성공한 정권 교체 작전이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권 교체 작전 결과를 보세요. 독일, 약 70년 이 지난 지금은 길을 잃었지만 일본을 보세요. 한국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하지 못한 곳을 보세요. 봐요. 거기가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이란은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고 서방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들은 서방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고 서방을 싫어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도 디어본일 겁니다. 그녀는 유권자들이 미국의 죽음을 외치는 걸 괜찮게 생각하나요? 폭스 비즈니스 특파원 힐러리 본입니다. 아스터워치. 탈리브 의원님. 폭스뉴스. 저는 폭스뉴스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원님, 지역구 집회에서 미국의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비난하시나요? 폭스뉴스와는 이야기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미국의 죽음을 구호를 비난하시나요? 저는 인종차별적 표현을 쓰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지 아닌지 그냥 말씀 못 하시나요? 왜 말씀을 두려워하시죠? 폭스뉴스는 듣지 않아요. 제 커뮤니티를 향한 인종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폭스뉴스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폭스뉴스와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죽음을이란 구호가 인종차별적입니까? 미국의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인종차별적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들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대단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해요. 그녀가 말하길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해 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사용해. 내가 한마디 하자면 그 여자는 끔찍한 인간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많은 것을 준 나라의 배신자가 되었어. 하지만 그녀는 내부에서 그 나라를 무너뜨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야. 랜디 파인 상원의원이 영국을 예로 들었듯이 그는 단 한 가지 예시만을 제시했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정말 훨씬 더 심각해. 유럽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 나는 호주도 걱정돼. 호주도 무너질 거야. 이슬람과 이슬람주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지 않아. 이 사람들은 몰래 서방에 들어와서 암이 몸에 퍼지듯이 그들의 촉수를 퍼뜨리고 있지만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이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상황이 험악해질 거고 정말 험악해질 거야. 나는 점점 더 많은 원주민들이 스페인이든 영국이든 포르투갈이든 절박하고 분노에 찬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있어. 그래, 나도 AI 덕분에 포르투갈어 채널이 있고 당연히 호주인들과 미국인들로부터도 그런 반응이 있어. 사람들은 점점 더 화가 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화가 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막는 게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올 거야.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해. 그때가 되면 그들이 전체주의적 법으로 우리를 강하게 탄압하려 할 거야. 그 시점에서 누가 권력을 잡고 있을지 모르겠어. 그때 우파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때 좌파 각성한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그게 현실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몰라.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여전히 이렇게 말할 거야. 물론 호주가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는 미국이야. 물론 미국은 서방의 힘이지. 결국 우리는 미국이 와서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어쩌면 호주까지 구해주길 필요로 하게 될 거야.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결국 그렇게 될 거야. 언젠가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할 순간이 올 테니까. 어쩌면 그게 인류의 방식일지도 몰라. 약 100년마다 한 번씩 우리는 리셋해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야. 아마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 필요한 걸지도 몰라. 잘 모르겠어. 두고 봐야지. 난 미래를 볼 수 있는 수정구슬이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지금처럼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뭔가가 변해야 해.